안녕하십니까, 닥터덕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또 어려운 공부를 또 시작할 건데요. 이거는 아마도 내용이 환자들을 한테보다는 의사 선생님들께 좀 더 좋은 팁이 될 것 같아요. 왜냐면은 환자를 치료하실 때 필요한 팁이기 때문에 환자가 병원에 가서 이렇게 치료해 주세요라고 요구할 방법이 없잖아요. 요구를 못하니까 결국에는 어떤 환자를 치료할 때 의사 선생님들이 어떠한 환자를 치료하는 팁 용도로 이 치료를 하시게 될 건데, 모르고 안 하실 수도 있고 알지만 생각이 없어서 안 하실 수도 있는데, 많은 선생님들이 이런 치료법에 대해서 모르시는 분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기회가 되시면은 배워서 여러분들이 같이 사용하시면 훨씬 좋을 것 같고, 또 이미 알고 계신 분이라면은 잊어버리고 있다면은 빨리 지금이라도 환자들께 적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떤 분들께 도움이 될지는 저하고 공부하면서 같이 환자분들도 내가 이러이러한 치료를 받으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시면 좋겠고, 저희 병원에 오시면은 제가 이런 치료들을 환자들한테 해드리고 있는데 어떤 치료인지도 모르고서 그냥 막 받으실 수 있기 때문에 첫 번째 목표는 저희한테 치료받는 분께 교육 자료로 제가 만드는 겁니다. 치료받는 분들이 내가 이런 치료를 받으면 이러이러한 효과가 나타나겠구나, 이걸 이해를 하고 받으시는 게 좋은데, 이걸 제가 진료 중에 다 강의를 하거나 설명을 드리기가 힘들기 때문에 제 유튜브를 찍어서 여러분들이 이제 치료받는 분들이 집에서 보고 내가 이런 치료를 받았는데 이런 치료가 이런 효과가 있구나, 이런 걸 좀 이해하셨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찍습니다. 일단 그러면 오늘 공부할 내용은 성상신경절 차단술이라는 겁니다. 영어로는 SGB 약자를 따가지고 이렇게 붙이고요. S는 세틀레이트, G는 갱글리온이고 B는 블럭의 약자를 써요. 세틀레이트 갱글리온 블럭이라고 하고, 한글로는 성상신경절 차단술이라고 합니다. 성상이라는 게 우리가 별 모양을 의미하거든요. 그 신경절 자체가 이렇게 별 모양을 띠고 있다 보니까 성상이라는 한자어를 붙이게 됐고요. 얘네들이 어디 있냐면은 여기 경추 한 7번에서 그 위아래 정도의 레벨에 있습니다. 자율신경을 이제 치료할 때 주로 쓴다는 개념이 되는데, 제가 예전에 올렸던 영상 보시면은 자율신경 실조증 환자를 집에서 어떻게 운동하면은 좀 회복되는데 도움이 된다, 이렇게 하면서 제가 올린 적이 있죠. 이거는 집에서 본인들이 해야 될 문제인 거고, 그걸 해서 잡힐 수도 있겠지만 그게 힘드신 분들은 병원에 오시면은 병원의 의사 선생님들이 직접 이제 그 부위를 자극해서 풀어줄 수가 있습니다. 자율신경이라고 하면 뇌부터 시작해서 척추를 따라서 쭉 나오게 되는데, 그 자율신경이 우리가 접근할 수 있는 곳이 많이 없어요. 잘 생각해 보시면 척추 라인을 따라서 나올 때 그나마 이 목은 앞에 구조물이 별로 없으니까 이 목 안쪽을 통해서 뒤에 있는 척추 라인에 좀 더 접근하기가 좀 쉽죠, 이쪽은요. 근데 나머지 이런 흉추라든지 요추 쪽으로는 들어갈 방법이 없는 거예요. 뒤에서 들어가는 건 훨씬 더 한참 깊게 들어가야 되고 찾기도 어려워요, 해부학적으로. 그러니까 불가능한데, 다행인 거는 이 목 안쪽에서 들어갈 때는 훨씬 더 찾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구조물을 찾기가 쉽기 때문에 접근할 수 있고요. 또 아주 중요한 위치가 그 경추 7번 위치에 있는 그 성상신경절이라는 곳은 이 위쪽으로도 영향을 주고 밑으로도 영향을 주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우리 몸의 코어의 역할을 해주기 때문에 너무나 좋은 위치죠. 그래서 거기를 제대로 치료할 수만 있다면은 많은 적응증으로 환자를 좋게 만들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하는 스킬이나 이런 것들을 오늘 제가 강의하는 게 아니고 어떤 환자들한테 이게 도움이 될지만 일단 오늘 1차 강의를 할 건데요. 한번 볼게요. 크게 보면은 적응증이라고 할 수 있는 경우라면은 얘가 자율신경 중에서 교감신경절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교감신경의 밸런스가 무너진 환자면 거의 다 해당이 된다고 보시면 너무 쉽죠. 그래서 자율신경 실조증 환자는 대부분 다 자율신경이 무너져 있으니까 맞겠죠. 그래서 그 교감신경절을 차단함으로써 리셋한다는 개념이 되는 거예요. 어떤 의미냐면은 그냥 신경절을 한번 이렇게 셧다운 시키는 겁니다. 좀 더 이해되기 편하게 설명드리면은, 우리 컴퓨터가 만약에 고장이 났어요. 막 버벅거려요, 컴퓨터가. 그러면 그럴 때 우리가 제일 먼저 하는 게 뭐예요? 제일 먼저 전화하는 건 껐다 키는 거예요. 한 번 더 리셋하는 거죠. 그러면 또 다시 잘 돌아가거든요. 그걸 리셋 안 하고 어떻게든지 살려보겠다고 열심히 뭐 바이러스 프로그램도 돌리고 뭘 하더라도 그래도 버벅거릴 때는 계속 버벅거리거든요. 근데 한번 리셋하고 나면 또 잘 돌아갈 때가 있죠. 그거랑 비슷한 개념이라고 저는 환자들한테 설명을 하는데, 자율신경이 버벅거릴 때는 얘를 한번 껐다 켜주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잘 안 돌아가던 자율신경이 이제 리셋이 되면서 또 정상화될 수도 있겠죠. 그런 의미로 우리가 마취제를 이용해서 그 성상신경절을 찾아서 거기를 블록한 다음에 풀어주는 치료를 하게 되는 거죠. 이걸 할 때 적응증을 한번 같이 책에 나와 있는, 교과서에 나와 있는 것들을 보면서 한번 볼게요. 제가 한번 읽어 드릴게요. 일찍이 SGB는 그 집의 영역의 질환에만 유효하다고 생각되어 왔다. 저자는 임상을 되풀이하는 가운데 전신의 질환에 유효하다는 것에 착안하여 연구를 해왔다. 이것은 경부 교감신경의 일부가 뇌 전체와 촉수의 일부를 지배하고 있고 그것을 블록하는 것이 큰 의의를 갖는다고 생각하고 있다. 특히 시상하부에서 항상성 유지 기능을 부활하고 대개의 질환이 치유되도록 유도한다고 생각한다. 여기서 제일 포인트가 시상하부입니다. 시상하부의 포인트가 모든 우리 몸을 관정하는 모든 것들이 다 들어있는데 거기까지도 이 성상신경절이 영향을 준다고 보는 거고요. 이 시상하부에서는 자율신경계, 내분비계, 면역계의 세 가지 계가 각각 상호 간의 연락을 가하며 생체의 순환, 체온, 섭생, 수면, 생식, 성숙, 성장, 수분과 전해질 대사, 영양, 면역 등을 조절하고 있다. 따라서 이 항상성 유지 기능이 실조되면 여러 가지 병적 상태가 일어나게 된다. 그래서 이렇게 가정을 하기 때문에 성상신경절을 통해서 우리 시상하부에 있는 그 영역까지도 우리가 한번 리셋한다는 개념이 여기에는 포함되어 있습니다.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요. 자율신경계, 내분비계, 면역계 이렇게 크게 세 가지 영역에 다 영향을 주는 치료가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자율신경 계통을 먼저 볼게요. SGB요법으로는 신체 각부, 즉 머리, 안면, 목, 어깨, 상지, 등, 허리, 둔부, 무릎, 발 등의 통증 치료에 효과적이다. 이것이 혈관성, 퇴행성, 대사성, 외사성, 염증성 등의 어느 것에 의한 것이라도 좋다. 이렇게 적응증은 되게 넓게 잡고 있죠. 그 안에는 자율신경 실조증, 본태성 고혈압, 저혈압, 다한증, 피판증, 소화성 궤양, 메니에르병, 공황장애, 당뇨, 고혈압, 고요산혈증, 통풍 이런 질환에도 SGB가 효과가 있다라고 적어 놓고 있어요. 위에는 당연하게 이해가 되실 것 같아요. 당연히 자율신경을 셧다운 시켰다가 다시 리셋하는 개념이기 때문에 자율신경 실조증 환자한테 도움이 될 거고요. 혈압 관련돼서는 혈압을 조절하는 것도 자율신경이 하다 보니까 당연히 영향을 줄 것 같아요. 특히 이제 교감신경을 셧다운 시키기 때문에 생기는 여러 가지 증상으로 본다면 너무 쉬운 게 교감신경이 하는 경우가 혈관을 좀 쪼그라뜨리거든요. 근데 얘가 셧다운 시키면 혈관이 확장되겠죠. 그래서 손이 차신 분들을 받고 나면 손이 따뜻해집니다. 그 다음에 땀을 스톱 시켜버려요. 그래서 손에 땀이 많으신 분들이 예를 들어서 왼쪽 오른쪽을 다 할 수 있는데 한쪽만 SGB를 하면은 그쪽만 땀이 안 날 수 있습니다. 일시적이긴 하겠지만 그 효과가 있어서 다한증 환자들한테도 하면은 도움은 돼요. 근데 이게 영원하지가 않고 또 다시 틀어져서 땀이 또 많이 나게 되는 상황은 벌어질 수 있겠지만 개념적으로는 충분한 효과가 있을 수 있다고 보죠. 이런 나머지 대사성 질환에도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거의 모든 내과 질환에도 다 효과가 있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 큰 카테고리는 내분비 질환 한번 볼게요. 자율신경계와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갑상선 기능 항진증, 저하증, 월경정, 긴장증, 월경곤란증, 자궁내막증, 갱년기 장애 등 이런 질환에도 역시 SGB가 효과가 있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면역 질환인데요. 감염증, 암, 알레르기성 질환, 자가면역 질환 이런 4대 질환에도 SGB요법이 적응증이 됩니다. 이렇게 따지면 거의 적응증이 안 되는 환자가 없겠죠. 근데 모든 환자들이 다 이런 갖고 있다고 해서 다 SGB를 하냐? 그건 아닌데요.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교감신경의 언밸런스가 보이고 자율신경의 실조증이 보이는 환자들은 무조건 적응증이 되기 때문에 저는 하는 편이고요. 그 외에는 예를 들자면 손에 땀이 많이 나시든지 또는 손이 차다고 얘기하시는 분들한테도 이 SGB를 해드리는 편입니다. 하고 나면은 효과가 나타나기 때문에. 이게 일본에 있는 한 의사 선생님이 이 책을 발간을 하시고 얼마나 환자를 많이 보셨냐면은 거의 이분은 병원에 자기가 갖고 있는 클리닉 병원에 베드가 한 20개가 있는데요. 이분은 환자가 오면은 다른 거 하나도 안 하고 이 SGB만 20명을 눕혀놓고 요거만 해줍니다. 그러니까 모든 환자가 이거 받으러 오는 거죠. 이걸 수십 년 동안 하다 보니까 많은 노하우가 쌓이고 그 모든 그 결과물이 있겠죠. 어떤 환자를 몇 번 치료했을 때 어떤 효과가 나타나는지. 그래서 이분이 하는 말로는 한 30회 이상을 받았을 때는 거의 그 다른 거 아무것도 안 하는 조건 하에서 SGB만 30번을 했을 때 1년 동안의 감기를 거의 하지 않는다.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결국에는 면역계통에도 영향을 주고
이 자율신경을 컨트롤하는 것 자체가 이런 감염도 예방할 수 있는 면역의 증강을 효과가 있다고 보는 거겠죠. 그래서 제가 일단은 적응증에 관련된 것들 제가 여기다 올려놓을 테니까 한 번씩 보시고 어떤 질환이 해당되는지 보시는데 생각보다 많은 영역이 이제 포함되어 있을 수 있고요. 그 모든 그 개념을 이해하시면 되지 질환을 다 외우려고 할 필요는 없잖아요. 근데 개념적으로 본다면 아까 처음에 얘기했던 우리 몸을 돌리는 가장 CPU 역할을 하는 제일 중요한 신경절이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뇌하, 시상하부까지 연결되어 있는데 그 부위를 한번 리셋을 하고 다시 한번 컴퓨터를 껐다 켜는 그런 개념으로 리셋을 했을 때 잘 안 돌아가던 자율신경이 잘 돌아가기 시작하면서 우리 몸에 여러 가지 이제 부하가 걸렸던 것들이 해결될 수 있는 그런 기전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단 문제는 이제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건데 환자분들은 목에다 바늘을 찔러 넣어야 되기 때문에 되게 두려워하시는데 많은 경험이 있는 쌤들한테는 되게 쉬운 치료 스킬이 될 수 있고요. 저는 초음파로도 해보고 직접적으로 이제 우리가 수기로도 해보는데 초음파가 정확할 것 같지만 오히려 더 여러 가지 어떤 구조물을 피해서 들어가기 위한 작업이 어렵고요. 손으로 그 위치를 잡고서 집어넣는 것이 훨씬 더 정확도가 높더라고요. 제 경험으로는. 그래서 그거는 너무 걱정 안 하셨으면 좋겠고, 일단은 생길 수 있는 어떤 부작용과 작용을 말씀드릴게요.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교감신경이 셧다운되면 생길 수 있는 그 효과가 바로 성상신경절 차단 수리했을 때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그래서 그 현상이 있을 때 효과적으로 잘 차단이 됐다 이렇게 보는 건데 대표적인 게 호너 사인인데요. 그게 뭐냐면은 안검이 이렇게 축 처지게 됩니다. 얘를 치켜 세우는 신경이 셧다운되다 보니까 이게 처지게 되고요. 두 번째는 안검 충혈이 생겨요. 그러니까 안검 충혈이 혈관이 확장되기 때문에 이쪽만 빨개 보일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코가 비폐색이 생길 수 있는데 혈관이 확장되면서 코 점막이 부어오르기 때문이고요. 그 다음에 차단됐던 한쪽 팔 쪽으로는 체온이 올라갑니다. 이쪽은 혈관이 확장되면서 체온이 올라가고 두 번째 마지막으로는 이제 손에 땀이 안 나게 되죠. 얼굴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이쪽 반 쪽은 땀이 안 나게 됩니다. 그게 바로 이제 대표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인데 그게 일반인들이 느낄 수 있는 거라면 아까 얘기했던 안검이 처지는 거 또는 눈 결막이 충혈되는 거 뭐 그 정도는 비폐색 이런 것들은 좀 느끼실 수 있을 수 있어요. 근데 나머지는 좀 그렇게까지 디테일하게 못 느끼실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부작용을 좀 이해하셔야 되는데 이쪽 구조물이 되게 복잡해요. 그래서 이쪽 안에도 지금 뭐 경동맥부터 시작해서 대퇴동맥까지 이렇게 쭉 올라가게 되는데 그쪽 부위에 신경도 있겠지만 혈관도 지나가다 보니까 중요한 구조물을 피해서 바늘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혹시라도 바늘을 찌르다가 혈관을 펑크하거나 이랬을 때는 이쪽에 이제 뭐 출혈반이라든지 여러 가지 것들이 생길 수 있겠죠. 그런 것들은 의사 선생님들이 다 더 많이 고민하시고 걱정하기 때문에 다 알아서 시술 후에 후처치를 다 해드릴 거고요. 일단 오늘은 좀 어려운 얘기를 했는데요. 성상신경절 차단술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이거를 과연 제대로 해줄 수 있는 쌤이 몇 분이나 계실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받을 수만 있다면은 받는 걸 너무 두려워하지 않았으면 좋겠고 받으시면서 여러분들이 교감신경이나 자율신경 계통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되게 좋은 툴로 사용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여기까지 공부하겠습니다. 온 국민이 건강해지는 그날까지 닥터덕은 여러분과 함께 합니다.